최근에 MBC에는 놀며 뭐하니에서 80년대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서울 가요제가 방송됐어요. TV가 전부였던 어린 시절, 가족들과 즐겨봤던 가요 프로그램. 그때의 노래는 가사도 참 잘 들렸고 멜로디도 따라 부르기 쉬웠죠. 그날도 그랬어요. 복고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익숙한 멜로디들을 듣고 있는데 한 곡이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예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가사가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 한편을 파고들더라고요. 나는 누굴까? 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저마다의 개성들을 인정하고 있을까? 말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완고해지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오늘의 온기록 책과 일상을 연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송길령님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일상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만 보아도 우리의 뇌는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31살 이후에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뇌과학 분야의 연구가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10대와 20대에 들었던 음악을 나이 들어서도 듣습니다. 새로운 취향을 탐색하는 호기심에도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나이 듦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완고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동기와 의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낯선 것을 수용하려는 적극성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인간다움, 인본주의의 연장선에서 발현되었다면 한국의 개인주의는 권위주의의 반대 역학으로 돌출되었습니다. 1995년에 한 신문기사를 보면 개인주의 팽배로 사회붕괴 우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당시 개인주의는 악당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우리는 이제 건강한 개인주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역학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선진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힘을 더 갖게 된 것뿐입니다. 집단으로 작동하던 생산 모둠의 집합 시스템이 개인 중심의 플랫폼 사회로 바뀌면서 기성세대가 생각을 수정하기도 전에 갑자기 힘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굴뚝 산업이 IT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커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은 자신의 번영과 생명력을 제한하는 그 모든 것을 권위적이라고 느낍니다. 앞으로의 핵개인들은 권위적이다라는 말 자체를 더욱 혐오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적응적 기제입니다. 어떤 것도 반드시 지킬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색의 결과가 요구되는 것들을 궁리에 새로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일화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배타적이 됩니다. 하나만 고르고 우리를 우선시하면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회는 경계밖의 타자를 적대시하는 사회로 축소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배관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류의 대상이 넓어지고 점점 커지며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한 핵개인들이 다양성을 원하고 있기에 다양성을 배제한 채 말하는 순간
새로운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벽이 생깁니다. 세계에 누구도 하지 않은 고민을 계속하면 적어도 그 누구보다 앞에선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희귀함이 쌓이면 고유성을 갖습니다.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성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유성과 진정성의 단서가 내가 오랫동안 쌓아오던 내러티브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전제가 됩니다. 이런 핵개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의 분석으로서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협업에 있어 충분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려면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넘어선 기회를 계속 탐색해야 하는데 그 연결성이 단절된 경우에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므로 우연의 선물, 세렌디피티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론입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선물과 같은 행운을 삶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친절하라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나오는 대사처럼 Be kind의 태도가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니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것이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개성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받아야 함을 상기하며 저는 이런 실천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작은 취향 인정하기.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잖아요. 귀걸이는 꼭 하고 향수는 한 가지만 쓰고 커피는 특정 시간에만 마시는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좋아서요. 이런 작은 취향들이 쌓여 나를 만들어간다 라고 인정해야 상대방의 그 어떤 모습들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판단 대신 호기심 가져보기.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이상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 왜 좋아해요?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 짧은 순간이 제 세계를 넓혀주지 않을까요? 무리하지 않는 친절하기. Be kind라는 것이 무조건 네 할게요가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솔직하게 말하되 안 돼요, 못해요 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는 거죠. 나를 지키면서 배려하는 법, 그게 진짜 친절이니까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는 각자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새로운 음악을 듣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유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온기록이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